이 5가지를 모르고 시작하면 돈과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5가지와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바로 갑니다. 첫 번째, 복잡한 편입 전형. 편입 준비해보면서 이런 고민 해봤을 거예요.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대부분은 대학 가는 방법이 수능이나 수시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에 대해선 좀 생소한 거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편입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다양한데요. 많은 케이스로는 주변에서 편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편입 관련해서 검색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읽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네이버나 유튜브나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가 없고요.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알아볼 때 학사 편입, 편입 영어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준비를 하기도 전부터 막힌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말이 다른 게 문제예요. 제가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 알게 된 건 편입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원 자격, 목표 대학. 일단 지원 자격이라는 건 고3이 수능을 보는 것처럼 편입도 자격이 필요해요. 이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지는 거고, 이 두 그룹은 경쟁자의 풀 자체가 다릅니다. 그룹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 대학, 이건 왜 중요할까요? 편입은 각 대학마다 자기 입맛대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목표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간단히 나누면 인서울은 편입 영어, 이과는 편입 수학까지 가고요. 반면에 지방어점 국립대학교는 공인영어와 전공 시험을 평가합니다. 이 2가지는 처음에 확실하게 정해놔야지 중간에 바뀌는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편입 정보는 출처가 중요해요. 각 대학교 입학처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 지원 일정, 지원 자격, 전형 방법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편입은 매년 변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최신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꼭 가고 싶은 대학교 5군데 리스트를 정하셔서요, 모집 요강을 꼭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것부터가 편입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영어 공부 방법. 편입 영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이 편입 영어라는 건 대학 수준의 영어를 평가하는데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모든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못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단어. 여러분들이 수능 때 공부했던 기본 단어를 포함해서요, 심리, 의학, 철학, 경영, 경제와 같은 대학 수준의 영어를 평가합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단어만 초반에 몇 개월 동안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이게 편입 영어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문법과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응용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입 문제를 보면 문장 구조가 안 보일 거예요. 주어 동사 찾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저는 오형식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했는데 편입학원에 가면 노베이스라는 가정 하에서 처음부터 다 알려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편입학원에 처음 가면 배우는 내용이 주어 동사, SV 이거예요. 세 번째, 논리. 편입 영어는 논리라는 파트가 들어가는데요, 단어와 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간단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보기를 넣어도 말은 되는데 이 문맥상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를 체크하는 감각 자체가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문장 구조를 나누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논리적인 사고가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독해. 편입 영어에서는 사실 독해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독해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독해는요, 일단 단어 자체가 어렵고 수식어가 많아서 지문이 길어집니다. 이 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결국 못 풀거든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지문 안에 다 힌트들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공부 습관. 이 대부분의 편입 준비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편입이 가지는 메리트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베이스가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 공부 습관 자체가 안 잡혀있는 분들도 많은데 저조차도 고졸 로베이스 5등급 출신으로 아무런 루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편입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앉아도 핸드폰만 찾게 되고 보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 있었죠.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집이 아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앉아있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눈앞에 공부 이외의 모든 것들은 치워두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책상에 앉아 할 게 없으면 결국엔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 안에서 재미를 찾아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몰랐던 단어인데 오늘은 알게 되면 그런 성취감 때문에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에 대한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걸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작정 암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해서 막히는 분들도 많아요.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이때는 복잡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을 텐데 그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후에는 본인의 방법으로 맞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습관을 잡아도 편입준비생 모두가 부딪히는 벽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네 번째, 슬럼프. 편입생의 절반이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바로 슬럼프인데요, 6월부터 8월까지가 고비예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가 안 되고 혼란스러워서 공부 환경을 바꾸고 학원을 그만두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저 역시도 슬럼프를 겪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려드리면, 일단 뭔가 슬럼프가 왔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때는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공부가 하기 싫어졌고 의지가 꺾인 것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완전히 공부를 멈추기보다는 흐름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일만 공부 루틴을 바꿔보세요. 첫날에는 공부량을 살짝 줄여보고, 둘째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 그리고 셋째 날에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면서 추천드릴 만한 건
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 있죠? 그 대학교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9월쯤이 되면 새벽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심리적으로 긴박함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도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할 때는 따라잡기가 어려우니까 여름이라는 시기에 빨리 정신 차리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연말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름에 시간을 덜 날렸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름만 잘 버티면 성적이 확 올라가는 시기가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5번째, 성적. 공부를 몇 개월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왜 점수가 그대로일까? 심지어 왜 떨어졌을까? 제가 이때 편입을 포기할 뻔했어요. 왜 점수가 안 오르지?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식단했는데 체중이 올라가 보니까 살이 안 빠졌어.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폭식을 하게 되고 요요가 옵니다. 그런 과정 없이 계속 꾸준하게 했다면 갑자기 2, 3kg가 확 빠져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어느 시점을 넘겨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여름까지 했던 공부들은 보통 단어, 문법, 논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독해에 대해선 실전 감각이 안 쌓인 상태입니다. 내가 배운 개념들을 문제에 대입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의고사는 독해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수대는 결국 점프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기준 하에서 9월, 10월쯤인데 가을쯤이 되면 점수가 2, 30점이 뛰어요. 실제로 저도 8월까지는 40점대가 나오다가 10월부터는 거의 6, 70점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말에 편입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실전 감각이 쌓이게 되고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편입에서 강조하는 것, 완주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틀린 문제를 꼭 체크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체크하는 방법은 내가 아는데 틀린 건지 아니면 아예 몰라서 틀린 건지를 봐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이 연말이 될수록 모의고사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수보다는 100분위를 체크해야 나의 순위를 알 수 있어요. 이 5가지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도 편입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자소서, 학업계획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어떤 학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약 떨어졌을 때 전적대학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밖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편입 준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확한 정보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멘탈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이외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